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작년 가을쯤 여기로 이사 왔고 원래 살던 용인의 아파트는 전세를 줬네요. 몇 년 전까지는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요. 하루하루 그날 일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저도 여유 있다는 소리 듣는 날이 왔어요. 저는 사실 결혼해서 아랫 동서한테 엄청 무시받으며 살았어요. 제가 고졸이고 9급 공무원이어서요. 시댁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동서였으니 말 다 했죠. 남편이 동서보다 늦게 결혼을 해서 아랫 동서가 윗사람 행세하는 건 그나마 그러려니 했는데 제 학력과 직업을 갖고 빈정대는 건 너무 열받을 때가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좋게 말하면 전략적인 분이라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제 편 들다가 동서 편 들다가 했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자기 아들들이 최고라 가끔 며느리한테만 의무를 강조했죠. 남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끔 다투기는 했어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고 무난하게 지냈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가 크게 금갈 정도로 무리한 요구는 하지는 않았고요. 시아버지는 워낙 말이 없으신 분이고 마음도 좀 약하세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동서한테 비웃음을 당하면 저만 혼자 속이 썩어나고 열불 터질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 서초구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동서한테 한 방 먹여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동서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사람이었어요.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사람이요. 그런데 아파트 일로 의외로 제가 인생 승리자가 된 거 있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동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한 후 형제끼리 밥 먹자고 해서 만났을 때부터 저를 딱 눈 내리깔고 쳐다보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여자예요. 암만 그래도 손윗사람 예비 신부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턱 치켜들고 인사했으니까요. 서방님은 사람이 참 좋은데 시아버지를 닮아서 조용하고 뭐든 아내 말을 잘 들어줬어요. 처음 만난 날도 그랬고요. 그날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서방님한테는 뭐 기대하면 안 되겠다 하고요. 그리고 동서와 어떻게 지내냐가 시집살이 관건이겠구나 했네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딱 맞았고요. 동서는 대형 피부과의 월급 의사인데 어쨌든 의사니까 다른 직종보다 돈은 더 많이 벌잖아요. 그것부터가 엄청 자랑거리였고 거기다가 자기가 의사라는 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 저한테 했던 말이 학벌과 돈 얘기였고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제가 이름 부를게요. 그래도 되죠? 박상희 씨 고졸인데 공무원 된 거 보면 머리는 나쁘지 않은가 봐요. 뭐 사람이 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졸 먹고 살기 정말 힘든데 안 그래요? 그래도 공무원 돼서 다행이지 아니면 어떡할 뻔했어요. 월 200은 나오죠? 어떻게 첫 만남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을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열받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못 간 건 고3 때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집에 어려운 일이 겹치면서 엄마를 도와 식당 일을 하느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5년 정도 지나니 안정을 찾았고요. 엄마는 늦게라도 대학을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때 이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일단 시험 먼저 본다고 했어요. 그게 떨어지면
대학 입시 준비 다시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대학 갈 마음이 별로 없어서 공무원 시험을 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합격했고요. 제가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요즘보다 더 치열했기 때문에 그것만도 대단한 취급을 받았어요. 나름 성실하게 일했고 남편과 결혼할 무렵에는 8급 공무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인 동서는 그런 게 전부 하찮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월급 갖고 제대로 된 아파트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사려면 늙을 때까지 엄청 일해야겠는데요. 근데 공무원은 아무리 일해도 수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주버님도 월급 빤하고 어쩌나?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고 서방님은 대기업에 다녔어요. IT 쪽 일을 했고요. 대개 의사들은 의사끼리 결혼을 많이 한다던데 동서는 둘 다 의사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며 서방님하고 결혼을 했다더군요.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고 한 번도 좌절 같은 건 해본 적 없나 보더라고요. 직선적으로 할 말 못할 말 쏟아내는 동서에 비해 서방님은 계속 제 안색을 살피며 미안해하는 눈치였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 동생 성격을 아니까 그냥 참고 있었대요. 나는 정호 쟤 저렇게 지 마음대로인 사람한테 잡힐 줄 알았어. 공부나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능력도 좋은데 사람 관계에서는 안 그런다니까. 특히 여자들한테. 정호 대학 때 사귀던 여자들도 다 저런 스타일이었어. 맨날 휘둘리다가 헤어지고 그랬지. 아,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단 1분도 같이 있기 싫은데. 엄마 아빠도 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도 재수 씨 성격도 안 좋아했는데 지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못 말린 거지. 지금 보니까 그 결혼도 재수 씨가 하자고 그래서 한 것 같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열불 터져. 상견례 후에 시어머니도 동서를 염두에 두고서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암만 먼저 결혼했다고 해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하고 아랫사람이 가르치려고 들면 그건 아니라고 칼같이 자르고 그래라. 알았지? 네 동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너 편한 대로 해.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건 저는 전에도 지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시댁에서도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였죠. 시부모님은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난한 분들이었어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결혼식을 했고 저희만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네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시집살이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동서였어요. 동서는 한마디로 가관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맨 처음 집에 초대한다고 했던 사람이 서방님하고 동서였어요. 형제간에 잘 지내보자는 의미였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서방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집에서 하면 저희가 번거롭다고 밖에서 보자고 했대요.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저희는 성의를 보이려 했던 거라 은근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뭔가 저희 정성이 무시당한 느낌이랄까요? 남편 생각도 그랬어요. 이거 분명 재수씨 입김인 것 같은데 우리도 집들이 형제를 제일 먼저 초청하고 싶어서 집으로 부른 건데 정호도 모르지 않을 거고 느낌이 쎄해. 정말 우리 힘들까봐 밖에서 보자고 한 거겠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저 역시 남편과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장단을 맞추면 끝도 없이 안 좋은 상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네요. 밥을 먹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예약한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동서랑 서방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이 더 가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는 저희가 왔는데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인사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큰 소리로 우리 왔다고 하니까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쳐다봤어요. 황당하더군요. 동서는 그때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싹 훑고는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데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이럴수록 아랑곳하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서방님, 먼저 나오셨네요. 동서 잘 지냈어? 우리가 초대한 건데 늦어서 미안. 뭐 먹을지 안 정했지? 메뉴판 달라고 할까? 그러자 동서는 휴대폰을 옆으로 치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좀 전에 핸드폰으로 다 확인했어요. 여기는 리바이 스테이크가 제일 낫다고 하니까 그걸로 시키죠. 육류니까 레드와인으로 하고요. 와인은 제가 알아서 고를게요. 형님, 서빙 좀 불러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발끈해서 나섰어요. 아니 재수씨, 저희 메뉴판 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정하면 어떡합니까? 와인도 그래요. 저희도 취향이 있잖아요. 아주버님, 와인 잘 아세요? 저보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도 처음이시죠? 처음 오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 먹는 게 안전빵이에요. 제가 이것저것 고르느라 에너지 소모하는 거 막아준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 위해서 마련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취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자기야. 오늘은 저 두 사람 위한 자리니까 우리가 양보하자. 동서 좋은 대로 시켜. 제가 싸움이 될까봐 중재에 나섰어요.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피식 웃더군요. 뭐 양보라고 하시면 그런 거겠죠. 무슨 뜻이야 동서? 아니 여기 처음 오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알아서 음식 고르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양보라고 굳이 포장을 하시니까요. 순간 저도 몸이 차계신 게 느껴졌고 서방님은 저와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 미안하다며 좋은 시간 보내자고 일단 메뉴판을 받자고 했어요. 서방님이 열심히 수습하려고 했지만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네요. 저는 이 자리가 파토나게 하지 않으려고 서방님이 하는 말에 열심히 맞장구를 쳤지만 그렇다고 불쾌한 기분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저트를 먹고 일어나기 전 동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형님, 나이도 있는데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계는 예물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옷이나 구두나 가방 중에 제대로 된 명품 걸친 게 하나도 없네요. 나 명품 잘 안 사. 그럴 형편도 솔직히 안 되고. 그리고 오늘 형제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굳이 명품을 걸치고 들고 나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머님이 사주신 가방도 두고 나왔고. 누가 예물씩이나 들고 나오래요. 그리고 암만 가족 식사여도 이런 데 오면 TPO라는 게 있잖아요. 럭셔리한 곳인데 뭐 하나는 명품이어야 더 대접받고 그러는 거라고요. 아니면 여기 직원들도 쟤들 오늘 특별한 날이라 온 거지. 이런데 드나들 형편은 안 되는구나. 딱 안다니까요. 사람이 갖출 건 갖춰야죠. 그럼 동서가 나한테 하나 사줄래? 동서 돈도 잘 벌고 오늘 다 명품으로 두르고 나온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할 때도 선물 안 해줬으니까 결혼 겸 집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을게. 그럼 기대한다. 제가 치고 나가자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하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었나 봐요. 뭐 자기가 말하면 저나 남편이 쩔쩔매거나 기분 상하게만 하지 한마디 대꾸도 못할 줄 안 걸까요? 어쩜 그렇게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형님, 그런 거 담아두셨어요?
당황스럽네요. 담아뒀다기보다는 좀 그렇지. 이런 거 TPO는 챙기는 동서가 가족끼리 최소한의 예의는 안 챙겼잖아. 그래서 생각나서 말한 거야. 뭐 동서가 지금 당장 사주기 어려우면 천천히 사줘도 되고. 요새 돈 쓸 때가 좀 많긴 하지? 어머 형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로 보이세요? 사람 뭘로 보고? 아무리 제가 형님이나 아주버님보다 돈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로 하고 일어날까요? 오늘 잘 먹었어요. 라더니 씩씩대며 먼저 일어나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고소하다는 표정을 감추지도 않았고요. 집에 오면서 남편은 저한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속에서 끓는 거 참느라 혼났다나요? 야, 진짜 저런 사람한테는 맞불 작전도 나쁘지 않네. 보니까 화내고 덤비는 것보다 자기처럼 대받아 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나는 진짜 재수씨 때문에 의사들 인상이 다 나빠졌다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도 그래, 나는 환자이자 고객이니까 이렇게 친절한 척하는 거지. 너도 집에 가면 개차반일지 누가 알겠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들거든. 내가 재수없는 사람들 보면서 하는 다짐이 나는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인데 동서는 진짜 강적이야. 어머님이 해주신 조언도 있어서 한번 질러봤어. 내가 늦게 결혼했어도 윗사람이니까 단호할 때는 칼같이 자르라고 하시더라고. 이럴 때에도 할 말은 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얘기했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 암튼 오늘 아마 재수씨 수치스럽다고 난리칠지도 모르겠다. 뭐 정호가 알아서 잘하겠지. 정호는 지 와이프니까 잘못한 거 알아도 뭐라고 하고 싸울 놈은 아니니까. 그래서 둘이 사는 거 아니겠어? 어떤 의미로는 천생연분이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기념일이기도 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졌어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식사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계속 검색해보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고요. 그런데 정작 함께 의논해야 할 동서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자기야, 어버이날 돌아오는데 서방님하고 얘기한 거 없어? 동서도 깜깜무소식이고. 전에는 어떻게 했어? 아, 오늘 내가 정호랑 딴 얘기하다가 어버이날 말 나왔는데 자기네도 의논 중이라고 곧 연락하겠대. 그래? 근데 어버이날은 웬만한 한정식 괜찮은데 금방 예약 마감되잖아. 이번 주 내로 안 하면 예약 잡기 힘들 텐데. 두 사람이 생각한 데는 없대? 아직 재수 씨한테서 아무 얘기 못 들었다고 그러네. 자기가 혼자 정하려고 해도 그랬다가 나중에 난리칠까봐 싫대. 아, 진짜 걔는 왜 그러고 사냐? 너무 싸우는 거 싫어해도 문제야. 그럼 내가 전화해볼게. 이런 일로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 형제끼리 이런 거 의논하는 거 전화하는 거지. 무슨 전화를 하겠어? 그래, 뭐 집안 어른들 챙기자는 건데 전화해봐도 되지. 나는 자기가 재수씨랑 말하는 거 싫어할까봐 얘기 못했는데 먼저 전화해보겠다니 고맙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이런 일까지 의논 안 할 수 있어? 라며 저는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몇 번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았고 제가 어버이날 일도 의논 좀 하자고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밤늦게 전화가 오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형님, 저는 의사라서 남들처럼 전화 잘 받고 그러지 못해요. 진료도 하고 있을 수 있고 긴급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문자로 먼저 통화하자고 하는 예의를 보여주세요. 난 동네 피부과 페이닥터가 긴급 상황이 있는 줄은 몰랐네. 알았어, 주의할게. 나도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시부모님에게 예의 지키려고 동서한테 연락한 거야. 그래도 이런 일에는 형제들이 의논해서 하는 게 예의잖아? 제가 뼈 있는 말을 하자 동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했어요. 아,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주도하셔서 하면 어때요?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잖아요. 전에는 제가 계속 혼자 했으니까 해보시고요. 한정식 집 괜찮은데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급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든 저는 그냥 따라갈게요. 동서도 저를 매기더군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서로 이런 신경전이 뭐가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랑 남편이 준비하기로 했죠. 우선 친구들이 고급 한정식 중 가장 괜찮다고 한 데에 서둘러 예약부터 하고 시부모님 선물을 샀어요. 남편은 대신 저희 친정 부모님 선물을 같은 걸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친정과 시댁 부모님들을 이틀 간격으로 만나기로 세팅을 다 해놓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어버이날 기념 식사를 할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저는 일찌감치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예약실 테이블에 미리 선물도 올려놓고 꽃 장식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내가 어버이날 니들이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해서 자기 친정부모랑 식사하기로 예약한 날하고 겹쳐서 못 오겠단다. 그걸 우리가 출발하고서야 알려주더구나. 그런데 니들 정말 그랬어? 둘째네 따돌리고 니들끼리 정한 거야? 날짜 같은 건 미리 상의를 하지 그랬어.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리 날짜 얘기 안 했겠어요? 재수씨가 상희한테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대요. 나 참,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엄마, 재수씨를 몰라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두 분도 둘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는 뜻이었죠. 마침 직원이 와서 미리 맞춰놓은 코스 요리 서빙을 시작했고 저희는 기분을 풀고 어버이날 축하를 했어요. 가슴 한켠이 계속 찜찜했지만 그건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부모님도 저희한테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며 고맙다고 하셨고 저희도 건강하시라고 덕담도 하고 끝까지 잘 챙겨드렸네요.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열이 받더군요. 아무리 참고 지나가려고 해도 동서가 저를 물먹였다는 게 화가 났어요. 그 말씀 없고 얌전하신 시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를 안 하셨더라면 저는 진짜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문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나가 네가 아주 애를 많이 썼구나. 이번에 둘째 때문에 많이 속상한 걸로 안다. 우리는 네 심정 다 알고 있고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다. 정호 녀석도 속으로는 미안해 할 거다. 우리 집 남자들이 소심해서 네가 더 신경 쓸 것 같구나. 그래도 네 신랑이 우리들 중에서 제일 낫다. 그걸로 위안을 삼아라. 뭐랄까 짠하기도 하고 우프기도 한 시아버지 문자에 저는 큰 소리 내지 말아야겠다 다짐했고 동서한테는 점잖게 미리 날짜 알려줬는데 겹치면 같이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동서는 뭐 제 말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다가 근무지가 바뀌면서 남편과 경기도로 이사를 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일을 하느라 바빠서 동서는 제 머릿속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물론 전처럼 저를 무시하고 제 남편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열받게 했지만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제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딱 끊고 아예 무시하기로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하고 휴일날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서방님네 얘기가 나와서 동서 뒷담화를 좀 했네요. 제가 전문직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남편이 의사들 좋게 안 보인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고 했죠. 이제야 내 심정을 이해하겠냐? 나는 그런 거 보면 정호가 보살이다 싶어. 서방님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하긴 정호 하는 일을 인정을 하니까 결혼을 했겠지. 그래도 이렇게 자꾸 분란 만드는 거 지도 아는데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거야 뭐 어쩌겠어. 지가 선택한 사람이고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보면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사회성까지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남들 불편하게 하면서도 눈치 없고 지만 잘났고.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 많다잖아. 그것도 다 편견이래.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고. 아무튼 동서는 사람 질리게 하는 데가 있어. 에휴, 그만하자. 우리가 이러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남 흉보면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하더라.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자고. 그때 제가 임신 4개월이었거든요. 아이를 생각해서도 남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부터 착한 마음 먹고 잘 지내자 싶었어요. 동서한테는 이미 2살 된 딸이 있었고 둘째는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자기네는 조리원을 일주일에 몇백만 원짜리를 들어갔다는 둥, 아이한테 친정에서 무슨 명품 옷을 사줬다는 둥 하며 저한테 태어날 아기가 안 됐다는 식으로까지 말했는데 저는 살포시 무시했어요. 동서의 밑도 끝도 없는 자랑질과 그녀의 이상한 사상에 대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첫 아이는 딸을 낳았고 2년 있다가 둘째를 가졌어요. 비슷한 시기에 동서도 임신을 했고요. 시댁에서는 겹경사라고 어른들이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둘째 아이는 제가 이틀 먼저 낳았네요. 이번에는 둘 다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와 동서 아기들한테 똑같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재수 씨는 못 말리겠어. 나이를 먹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없네. 엄마 아빠가 우리 집이랑 자기네 똑같은 선물 줬다고 기분 안 좋다고 했대. 그걸 말하는 재수 씨나 말을 옮기는 정호나 같이 살아서 그런가?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 에휴, 그래. 그 잘난 의사 선생 공무원이 나랑 똑같은 취급해서 기분 나빴구나. 친정에서 명품으로 다 발라줄 텐데 뭐가 걱정이래. 와, 나는 정말 그런 사람 안 만나서 천운이다 천운이야. 나 같은 사람 없지. 고맙지? 그래, 고맙다 박상희. 이쁜 아이도 둘이나 낳아줘서 고맙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동서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며 지낼 정도가 되었어요. 뭐 그래 봤자 우리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거지만요. 또 시간이 지나고 저와 동서의 아들들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아이 돌잔치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동서는 짤쭉하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서준이 돌잔치 꼭 하고 싶었던 데가 있거든요. 땡땡 호텔이요. 거기서 하면 같이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참, 형님. 같이 하게 되면 반반씩 내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 비용 내실 돈은 있죠? 어머 동서, 나랑 우리 그이가 사회생활 벌써 몇 년 차인데 알았으니까 동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 그럼 우리는 따라서 할게. 그렇게 하고 저는 얼른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동서가 땡땡 호텔에서 하면 같이 한다고 했다고요. 이런 걸 정확히 전달해 놓아야 나중에 제가 덤트기를 안 쓴다는 걸
그동안 경험으로 터득한 거죠. 시어머니는 못 말리겠다는 듯 웃으시더니 저만 괜찮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뭐 저도 우리 아들 덕에 땡땡 호텔 가보죠. 못 갈 것도 없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그 호텔 비용 너네는 대지 마라. 두 손자 함께 돌잔치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줘야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친정에도 저희가 한다고 했어요. 아니다. 네 시아버지랑 벌써부터 얘기해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우리가 내마. 저는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고 친정에서는 부대 비용을 보태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요. 그렇게 돈 많다는 동서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와서 얻어먹기만 했다는 거였어요. 뭐 동선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게 차리고 오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는 동서네랑 완전히 의가 상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원인 제공자는 동서였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아이들 사진을 같이 찍기로 해서 두 아이를 나란히 앉혔는데 호텔 직원이 아이들한테 똑같이 작은 꽃 펜던트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동서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이러는 거였어요. 아, 정말이지. 우리 애를 저런 애랑 똑같은 취급 좀 하지 마세요. 같이 앉혀놓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뭘 이런 구질구질한 것까지 똑같이 줘요. 여기 호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서준이 이리 오세요. 유준이하고 붙어있으면 이상한 거 얼마?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를 냈네요. 제가 무시당하는 건 참겠지만 애한테까지 그러는 건 봐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야말로 동서랑 서준이 하고 있는 거 사절이야. 그런 거만하고 못된 인간성 배울까봐 싫다고. 하, 진짜 기가 막혀. 이래서 고졸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시집을 얽혀가지고. 나야말로 평생 동서 같은 사람하고 엮일 일 없을 줄 알았어. 공공기관에 아무리 진상이 찾아와도 동서 같지 않아. 동서가 의사면 다야? 친정이 잘 살면 뭐해? 인성이 개차반인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웬만하면 보지 말자. 동서 같은 사람 상대하려니까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없는 병도 생기겠어. 나는 뭐 무식한 사람 상대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집안 생각해서 여태 가만히 넘어가준 줄 알라고. 그렇게 아이들 돌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남편이 양쪽 집안 부모님들하고 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동서가 그런 줄 모르고 있다가 돌잔치에서 저랑 아이한테 하는 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저보고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 시댁에서도 저랑 동서가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게 함께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 무렵 외삼촌이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작은 부품을 주로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몇 년 전부터 저더러 회사에 와달라고 하는 걸 제가 공무원 타이틀 놓치기 싫어서 있다가 아이 둘한테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외삼촌 회사 연봉이 훨씬 낫겠다 싶어 옮겼죠. 사실 공공기관 일도 힘든 건 꽤 많아서 회사 일이 특별히 더 힘들고 한 건 없었어요. 대신 야근하는 날이 좀 늘어났는데 그럴 때는 친정에서 아이들을 봐줬어요. 그러느라 친정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시댁과는 좀 더 거리가 생겼어요. 동서네랑은 아예 연락도 안 했고요. 세월이 흐르고 큰아이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청약통장을 부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외삼촌이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외삼촌이 갖고 있던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 건데 그걸 저희한테 물려주신 거죠. 외삼촌은 딱 하나 있는 아들을 여의고 숙모도 돌아가셔서 혼자 계셨거든요. 친정 엄마가 여동생이라 그런지 엄마한테도 해주시는 게 많았고
저희한테도 그랬어요. 뭔가 저희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분이셨어요. 사실 저희는 청약이 되어도 걱정이기는 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 만한 돈이 되는가 하는 문제였죠. 아이들 생각하면 강남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할 때는 너무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면 또 안 좋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딸아이가 유독 미술에 재능을 보였고 그걸 키워주는 건 그래도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막상 이사를 하려니 여러 가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때 외삼촌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거였는데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외삼촌, 이거는 제가 못 받아요. 이런 걸 언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못 받아? 돈 많은 외삼촌이 너한테 이런 것도 못 챙겨주냐? 나 너 예전에 네 동서한테 무시당하는 거 유준이 돌 때 다 봤다. 그때부터 마음 먹은 거야. 우리 조카 기 살려줘야겠다고. 외삼촌 마음이야. 그러니까 받아. 애들도 잘 키워야지. 그 집 몇 년 살다 새 주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민서 미술 레슨도 잘 시키고.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미술 배우러 다니려면 애도 지치고 힘들잖니. 다행히 거기서는 그 좋다는 미술학원이 안 멀잖아. 그러니 외삼촌 말 들어. 저와 남편은 몇 번이고 고사했지만 외삼촌은 어른을 민망하게 할 거냐고 하셔서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한다고 하니 친정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아, 둘째 네가 성실하게 잘 사니까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거 다 네가 착해서 받는 거야. 우리가 못해주는 게 마음 아팠는데 정말 잘 됐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게요. 어머니, 저희 집들이 할 때 꼭 오세요. 가다마다 거기를 안 가면 어디를 가겠어? 그렇게 저희는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는데 동서한테는 연락을 못 하겠더군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강남 이사한다고 대뜸 연락하기가 좀 그랬어요. 남편이 일단 서방님한테 문자는 보내놓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자고 했어요. 서방님하고 동서가 저희 이사를 축하해서 오겠다고 하면 오는 거고 아니면 말자고 마음을 비운 거죠. 사실 그쪽에 마음 비운 건 오래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했고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 정리하고 이것저것 일을 처리하고 나니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집 정리는 하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그래서 근처 마트에 가서 당장 필요한 거라도 사려고 집을 나서는데 동서한테 문자가 왔어요.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동서 병원하고 저희 집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중간쯤 되는 위치에서 보자고 했어요. 동서는 저를 카페에서 무려 30분이나 기다리게 했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기는 했지만 괘씸한 기분도 여전히 들더군요. 그렇게 늦게 온 동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비아냥거리는 말부터 했어요. 어떻게 이쪽 적응은 됐어요? 뭐 그렇게 빨리 적응이 되지는 않죠. 근데 말이에요. 아무리 청약 당첨이 됐다고 해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대요? 저는 더는 동서를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는 저희 이사 축하를 위해 만나자고 한 게 아니니까요. 물론 그러리라 예상은 했지만 10여 년 만에 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제는 시간차를 두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외삼촌이 준 통장 잔액 표시가 나온 부분을 캡처해서 말없이 동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동서, 그 문자 좀 확인해봐. 내가 보낸 거야. 동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자를 받고
곧 표정이 완전 변했어요. 그러더니 뭘 잘못 먹은 사람처럼 눈을 부라리며 저와 문자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떡해요? 10억이요? 형님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요. 못 믿겠으면 서방님한테 물어봐. 우리 민서 아빠가 이미 서방님한테 말했다던데. 동석이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내 통장 보여준 거니까. 나한테는 잘 사는 외삼촌이 있거든. 그건 몰랐지. 제 말에 동서는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유산 같은 거라도 받았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있는데 누가 조카한테 이런 큰 돈을 줘요? 외삼촌한테는 내가 자식이거든. 우리 가족이 외삼촌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유치한 짓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너무 안 맞게 강약 약강으로 노니까 나도 좀 세게 나가보려고. 동서는 돈이라도 있어야 사람 우습게 안 볼 거 아니야. 암만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면 뭐해? 얘기 듣자 하니 동서 서방님도 안 챙기고 애들도 도우미한테 맡겨놓고 하는 것도 없다며. 비싼 옷 입고 다녀도 그렇게 태가 안 나고 얼굴이 다 거칠하다고 하더라. 동서만 병원에서 피부 관리하고 명품 사재 끼면서 치장하지 말고 가족 좀 챙겨. 가만 보면 동서는 가족한테 너무 아무것도 안 해. 저기 형님, 그러니까 정말 형님한테 10억이 있는 거죠? 할 얘기가 그것뿐이야? 그럼 난 이만 가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서는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형님, 그럼 저 2억만 좀 빌려주세요. 네? 아니, 너무 당황스럽네. 갑자기? 동서처럼 돈 많고 직업 좋은 사람이 왜? 그게 제가 병원 독립해서 나와서 환자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임대료 비싼 동네에 병원 해놔서 나가는 것도 너무 많고 지금 감당 안 되는 게 많아요. 은행 대출도 이제 한계고요. 형님, 어떻게 무이자로 저 2억 안 될까요? 2년만 쓸게요. 아니, 1년이요. 동서, 원래 이렇게 돈하고 학벌, 권력에 약한 건 알았는데 그래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 미안한데 나 이거 함부로 쓸 생각 없어. 그리고 우리 민서, 유준이 위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알아봐. 어차피 다른 데 알아볼 거였잖아. 아니요, 형님. 이거는 하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돈 빌릴 데 없었는데 형님한테 돈이 생겼잖아요. 동서는 그게 문제야. 너무 동서 위주라는 거. 나한테 돈 들어온 게 어떻게 동서를 위한 거야? 나랑 우리 가족을 위한 거지. 미안하지만 나는 그 돈 못 빌리겠어. 나 동서가 우리 유준이한테 했던 말 평생 못 잊어. 서준이랑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뭐가 없는다고? 그것도 아이 부모 면전에서. 정말이지.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했어도 동서는 진짜 상스러운 인간이야. 알겠어? 저는 동서를 뿌리치고 나왔고 동서는 계속 저를 따라오며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동서와 서방님이 저희한테 자기네 사정을 좀 봐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받은 돈이 아니라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돈을 너무 함부로 써서 집안 경제도 엉망이고 빚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병원 운영도 잘 못해서 문 닫기 직전이었고요. 형제끼리 이럴 때는 돕는 게 맞겠지만 동서는 무엇 하나 믿고 도와줄 구석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아무리 서방님이 보증을 서겠다고 해도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받은 대출들이 목을 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 돈은 줄 수 없다고요. 시부모님도 저희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동서하는 걸 봐오셨기 때문에 친정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시부모님도 그동안 동서하고 동서 친정에 쌓인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서방님만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건 서방님이 감당할 몫이고요. 그 이후 동서는 저한테 엄청 친한 척하며 문자도 자주 보내고 했지만 저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좋아서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통장에 있는 10억 때문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전처럼 함부로 하지는 않아서 좋더군요. 돈으로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니 정말 싫은데 이런 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저희는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끼리 오순도순 잘 살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